투기 억제라는 신념 윤리만 있고 책임 윤리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집권 여당의 허세를 비판합니다. 힘이 없다는 게 화가 납니다. 그래도 의견은 차고 넘칩니다. 그게 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이 지경입니다. 집값이 미쳤습니다. 신념 윤리만 강조한 무매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부작용만 일파만파입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보고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이익을 키워주고 있느냐고요. 당초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는 전국을 돌아 세종 찍고 김포, 파주, 일산을 넘어 다시 서울 강남으로 역풍선 효과를 그리면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출과 규제로 옥죄였던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새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 건수 중에 절반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성장통이란 말입니까?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때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여당 중진위원회 이런 반박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당이야말로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세간에서는 부동산 정책만 잘 내놓으면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는 야당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돕니다. 집권 여당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을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열정과 균형 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그리고 천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온갖 복잡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뒤엉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집에 대한 욕망, 욕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기능이 만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구멍은 열정과 신념으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한꺼번에 뚫으려고 한다면 널빤지 자체가 부러지거나 깨어지지 않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부동산 정상화 방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기조를 바꾸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념 윤리에 매몰되지 말고 책임 윤리로 작금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야당이 제안한 부동산 규제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법도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규제 완화를 제안한 야당 대표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몫입니다. 힘이 없다는 게 화가 납니다. 그래도 의견은 차고 넘칩니다. 그게 야당입니다.